전세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 전세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임대주택 짓는다고. 아이고. 2년, 3년 걸린다니까. 매입한다고 전국에 있는 집을 다 사라, 그냥. 되나, 그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20년 10월 16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를 살리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낮지만 더 내릴 수 없는 마지막까지 온 건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 경기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다. 효과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향후에 국내 경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심해진다면 우리나라 경기와 금리가 서로 연동되게끔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10월까지 동결한 바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금리 인하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10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될 수가. 그런데 이번 규제 발표를 하면서 초저금리에 대한 단어 한마디를 딱 넣으니까 이게 12월 17일이잖아요. 이 이주열 총재가 12월 18일 날 하루 뒷날 기사를 냅니다. 치솟는 전세값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가 아니다. 초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내주니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에도 전세가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니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것이, 저금리는 여기 있는데, 저금리는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 좋다. 금리를 낮추면은 전세 대출 많이 내가지고 전세 들어오니까 전세값 상승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전세값은 수급 상황, 공급과 수요에 의한 상황, 정부의 정책, 임대차 3법이겠죠. 등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면 금리가 낮았던 거는 이미 지난 5년간 저금리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안 오르다가 왜 갑자기 지금 오르는 거냐? 그거는 금리하고 연동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향후에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 기준금리를 본인들이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는 본인들의 정책과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죠. 사실은 금리 영향 많은데 이 금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금리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는 이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은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싶어서 또는 해야 되니까 이런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의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것도 하루를 앞두고. 사실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수요의 억제예요. 사람들 집을 안 사게끔 조금 해야 돼. 왜? 내가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공급을 자꾸 해야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이제 알겠어. 뭔지 알겠는데 집을 무슨 뚝딱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 분명히. 그럼 그걸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가면 갈수록 더 큰 수요의 억제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전세가의 상승 때문이었다. 근데 좀 더 들어가면 금리의 하락 때문이었다. 초저금리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급의 불균형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수급의 불균형.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12월 20일 날 최신 기사가 떴는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공공주도로 할 거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를 하면, 이게 뭐냐면 LH 같은 정부 주도의 개발을 하면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을. 땅의 주인이 개발의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 이상의 거는 일반 분양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가더라도, 근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면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한테도 싼 임대 내주고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부 채납 같은 거 많이 받아서 결국은 토지주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게 협상이 될까요? 결국은 메인 입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세권과 중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에 규제 완화하고 개발하겠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다. 과거의 공급의 정책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죠. 공급이 해결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배분하는 이 방식은 토지주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공공주도형 개발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잠실 오주공 같은,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 같은 이런 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요원해지고 있다. 결국은 그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공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된다는 게 계속해서 보이게 될 겁니다. 전세난이라는 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재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 이게 뭡니까? 민간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전세를 내주겠다.
근데 이 매입 임대주택이 LH에 공고가 떠요. 너네 집 사줄게. 신청서 내라. 근데 어떤 집만 사겠다라고 하는데 보면 빌라가 엄청 많아요.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왜? 제가 다 줘야 되거든. 정부가 LH가 매입 임대주택 해야 되는데 이 수지타산이 암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봉사활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들만 매입을 하면서 이 세입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을 또는 좋은 주택을 공급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상가 리모델링도 계속하고 이게 시간은 제일 적게 들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전세 입자들의 실거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전세가가 안정이 되었느냐, 전혀 안정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정이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상승은 뿔보도 뼈난 건데 두더지 게임, 요쪽이 올라오면 요쪽대로, 요쪽이 올라오면 요쪽대로 그거 계속할 거야. 상승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다만 실수요를 빠뜨리고 진행하는 상승이 됐던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한다. 한 지역에 물건을 샀는데 전세 세팅이 안 돼. 지금 시간 계속 가고 있고 전세 세팅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투자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물가가 엄청 올랐어 지금. 그런데 투자자들이 다 전세 내놓으니까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경쟁한 거예요. 천 내리고 짜증나서 3천만 원 내놔버렸어요. 그냥 그 시장에 나올 수도 있어. 공급이 터지면. 공급이 터진다는 게 첫째,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돼도 공급 터지는 거죠. 맞죠? 둘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전세 매물을 꽉 내놓으면 그것도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격 조절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신축 아파트가 제1의 공급이 될 수가 있고 투자자가 제2의 공급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실제 시장이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투자자가 확 몰렸어요. 전세가 계속 떨어져.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세가 떨어뜨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가 떨어진다니까요. 거기는 가가 막 훅훅 떨어져요. 막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뚝뚝 떨어져요. 지금 왜? 투자자가 들어갔거든. 전국에 투자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공급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훅 떨어질 거예요. 다들 그럼부터 3개월 안에 사세요. 그래서 다 전세로 내세요. 그러면 취득세 중간 면제. 그럼 사람들 우 들어가서 우 전세 다 내놓겠지. 맞잖아요. 전세가 떨어질걸. 정책이 정말 극단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3개월 안에 집값이 팍 떴다 쳐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냥 전세가 훅 나오고. 공급에 대한 정책을 무슨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진짜. 공급 정책을 조금 잘 썼으면 좋겠다. 그거를 공급을 누가 하냐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승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묶어놨는데도 세금이 막 터지는데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제1의 원인이 뭐냐? 전세가 붙은 거잖아요. 전세가 붙은 거잖아요. 전세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 전세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임대주택 짓는다고. 아이고 2년 3년 걸린다든가. 매입한다고 전국에 있는 집을 다 사라 그냥. 되나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급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학기초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게 상생을 하면 안 돼요. 상생을. 공급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들어 가자고요. 공급의 정책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네, 공급의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집값의 급등 또는 집값의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